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눈이 오더라고요, 눈이. 비가 아니고,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네, 4분기 실적의 컨퍼런스 콜의 핵심 내용을 공유 드리고, 삼성전자와의 비교 우위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1년이 정도 계속 SK 하이닉스의 그 삼성전자 대비의 그 상대적 우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자, SK 하이닉스의 차트예요. 주봉 차트고요. 작년 여름에 초여름에 25만 원 정도 찍고 거의 한 40% 정도 급락했죠.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지금 40% 가까이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왜 올랐을까요? 결국에는 갑자기 하이닉스가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HBM에서의 이 절대 강자가 점점 절대 강자로서의 포지셔닝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주가 반등의 핵심 트리거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주된 수급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올해만 거의 한 2조 원 가까이를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이닉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을 일으켰던 게 여름에 7월 달에 외국인이거든요. 이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코어를 통과했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가 나온 거죠. 하이닉스를 숏을 치고 삼성전자를 롱으로 하는 이런 단기적인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었고 외국인들이 이 흐름을 좀 주도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때 이제 모간 스탠리에서 반도체 전체를 꺾으면서 하이닉스가 특히 직격탄을 맞았죠. 모간 스탠리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훨씬 더 안 좋게 썼고 HBM이 공급 가능이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모간 스탠리의 단기적인 이 주장은 당장 단기 주가는 움직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맞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조 원 정도를 매도한 이 매도 물량이 저는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2조 원을 판 논리가 지금 하나도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언와인딩이라고 하거든요. 언와인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는 외국인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난 그 금요일 날은 하이닉스 주가가 좀 오르다가 좀 운봉이 나왔죠.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흐름이 나왔는지. 자, 실적의 하이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4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정도는 정리된 내용은 바쁘시더라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DDR4, LPDDR4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상반기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요. 안 좋죠. 가격은 빠지고, 디맨드도 약하고, 근데 하반기는 AI PC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고사양 메모리 탑재로 수급이 좀 안정된다. 이거는 사실 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봅니다. 결국에는 HBM 중심으로 성장하겠다는 게 핵심 키 하이라이트고요. 낸드는 안 좋다는 거죠. 수요가 아직도 안 좋다. 개선해야 되고 완만하게 조정이다. 좀 완만할지 가파를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낸드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 적자가 아니면 다행인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HBM 얘기를 합니다. HBM은 올해 HBM4의 12단은 올해 하반기 준비 완료가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HBM4에 들어갈 텐데 그리고 16단은 내년 하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단은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 TSMC 협력한다는 얘기고요. 캐펙스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레거시 제품을 많이 줄이겠다는 겁니다. 너무 가격도 안 좋고 굉장히 노출이 돼 있죠. 레거시 제품 매출을 20%까지 원래 20%였는데 한 자릿수까지 줄이겠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DDR5와 HBM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HBM 수요 둔화 우려 이게 Q&A를 제가 정리한 건데요. HBM 수요 둔화 우려는 없냐라고 이제 질문이 왔는데 수요 둔화 우려는 없다. AI 시장 확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굉장히 좀 희망 섞인 답변을 했고요. 서버 DDR5도 궁금하죠. AI만 성장하냐, 서버 DDR은 어떠냐. 근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 계속 한다. 올해도 교체 주기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D램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얘기합니다. D램 전공료 및 원시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니까 하반기에 원시 개발을 완료한다. 굉장히 의미 있죠. 삼성전자는 지금 원B도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하이닉스가요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잘 안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매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4에 원시 공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는 부분을 지금 하이닉스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HBM 물량 관련된 얘기 보면요. 일부 고객과 26년 물량을 논의 중입니다. 엔비디아겠죠, 그죠? 엔비디아와 벌써부터 25년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26년까지 지금 논의 중이고 4차 산업 발전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중국에 대한 질문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레거시 반도체, 컨벤셔널 반도체 뭐 이런 부분은 중국 업체를 되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어떤 경쟁력 상승에 대해서 기술력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DDR5랑 HBM은 진입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희망 섞인 그런 대답을 좀 했고요. 여전히 하이닉스가 차별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투자 포인트는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린 대로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HBM입니다. 그래서 올해 HBM 매출을 저는 25조 내외는 하지 않을까라는 라고 보고 거의 HBM 시장의 60, 70%를 하이닉스가 여전히 독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진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만 20조 이상을 한다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린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핵심적으로 핵심 포인트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컨콜에 자, HBM이 아무래도 메인이니까 HBM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6년 물량을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 올해 상반기겠죠. 26년 물량의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이닉스가 올해 실적에 대해서 사실 크게 걱정은 없어요. 올해는 작년 대비 더 좋아질 거고, HBM에 대해서 여전히 해력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내년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근데 상반기 중에 26년 물량을 가시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하이닉스의 내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많이 줄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반도체라는 산업이요. 굉장히 시크리컬 산업이라는 게 매크로나 여러 가지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멀티플이 올라가기 어려운 그 섹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장기 계약을 해서 2, 3년 후에 실적의 어떤 그 가시성이 확보된다라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멀티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HBM 시장을 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추론으로 넘어가면 HBM 덜 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추론 시장에서도 HBM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를 장기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시대, 자율주행으로 넘어갔을 때도 HBM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지금 원시 관련해서 하반기에 원시 개발을 완료한다는 겁니다. 완료한다는 거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양산까지 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고 HBM4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이번 컨퍼런스 콜의 핵심은 이런 부분에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HBM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이 전망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23년도에 결국 40억 불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뭐 한 300억 불 이상의 시장이 될 거고 26년도는 뭐 400억 불 시장인데요. 최근에 JP모간 같은 경우는 JP모간은 이 시장을 80조가 넘는다고 봤습니다. 거의 600억 불 시장으로 봤어요. 네. 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자료인데요. 2033년은 1,300억 불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HBM이 반도체 시장의 큰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그런 자료예요. 하지만 저는 단기 변동성을 좀 고민할 필요도 있다. 뭐 제가 사자 팔자 매수매도 추천을 드리는 채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왜냐하면 저는 일단 주가가 바닥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불편한 거죠. 지금 거의 45%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고점 대비 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1분기는 여전히 좋지만 레거시 쪽이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DDR4 이쪽에 대한 비중도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25년 1분기 실적은 지금 컨센서스가 7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분위기가 6조 원 초중반까지 조금 우리가 눈높이를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이렇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는요. 지금 7.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컨센이 대략적으로 1분기가. 근데 5조 원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시장의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훨씬 안 좋습니다. 상황이.
훨씬 안 좋고 주가가 못 올랐다는 거 말고는 어떠한 호재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방어적인 역할,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뭐 엔비디아 콜을 통과한다는 그런 뉴스 플로우 정도 외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호재가 아예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반도체 회사도 둘 다 좀 안 좋다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오늘 1월 27일 2025년 지금 한 4시 정도의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지금 나스닥 선물이 거의 2.7% 정도, 6% 정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직으로 내리꽂히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딥시크 때문입니다. 딥시크가 지금 iOS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1등으로 챗GPT를 지금 넘어섰고요. 딥시크는 어떤 거냐? 지금 영상을 많이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채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사실 현직 매니저로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제 제 생각들을 공유하는 채널이니까요. 10분의 1의 가성비, 엄청난 효율성을 자랑하는 경쟁력이 이 정도였냐고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엔비디아든 마이크론이든 AI 관련 종목들이, 테크 종목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높은, 이렇게 비용이 들지 않고 엔비디아의 GPU H800을 쓴 것 같은데요. 우리가 꼭 한쪽으로만 쏠려서 볼 필요는 없다. 딥시크가 5만 개 정도 호퍼 H100을 쓰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말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사실 5만 개 썼으면 엄청나게 많이 쓴 거거든요. H100을 쓰고 있다고 하고 딥시크는 H800을 얘기했거든요. 이런 트위터를 보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다, 데이터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댓글 달리죠. 로이라는 분이 정말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어 샜냐라고 하니까 이제 머스크가 아니다. 결국 이제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자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이 쉬어서 다행입니다. 일본도 관련된 테크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락을 했더라고요. 완전히 어드밴티스트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빠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 거는 테크 투자자나 AI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한 4일 정도 쉬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을 잘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부분도 계속 빠르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분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걸 마지막으로 간단히 언급 드리면서 제가 이제 조만간 방사능 관련된 영상도 하나 업로드할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오션이 금요일날 컨퍼런스콜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 제가 조선을 20년 봤는데요. 정말 처음 들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제가 아마 이번 주 안에 다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서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은 신고가까지 다 왔어요. 자, 이때까지 빠졌을 때 왜 빠졌죠? 그때 계엄도 했지만 그 머스크가 드론의 시대다, 굉장히 구닥다리 얘기하면서 그런 전투기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정말 급락했고, 폴란드 수주도 안 나고 했는데 제가 이때 영상 많이 찍었습니다. 스모크도 찍고 너무 과하다. 결국엔 다 올라왔고요. 이건 해제가 아니고 그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최소한 팔진 않았을 거라 않지 않았나라 생각하고요. 자, ETF 제가 ETF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플러스 K방산 다 전코좀 다 왔습니다. 바닥에서 30% 이상 급등했어요. 관련된 제가 이럴 때 영상 많이 좀 찍었고, 여러분들한테 방산 투자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냥 네.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금요일날 하루에만 또 10% 오르면서 전고점 혼자 벗겨냈습니다. 조선주도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또 급등했을까, 하나오션이 관련된 내용을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제가 담아보겠습니다. 작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명절 때도 호흡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